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SBS의 조문주 PD라고 합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PD를 했고요. 어, 지금 예능 PD만 20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TV 많이 보시나요? 예능 프로그램 제가 좋아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게 치프 프로듀서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2개 정도를 이제 관리하는 이제 직책을 맡고 있어요.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동상이몽이랑 런닝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예능 PD가 있으신가요? 보필 PD, 최보필 PD가 지금 최근 그 런닝맨의 이제 PD고 지금 지난주로 이제 보필 PD가 이제 마지막 연출을 했는데, 예, 최보필 PD도 있고 또 혹시 예능 PD 아시는 이름 아시는 분? 네, 나영석 PD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MBC에는 굉장히 무한도전을 오래 했던 김태호 PD님도 있고 이 모든 이제 여러분이 한 번쯤 이름을 다 들어봤을 법한 분들이 지금 다 예능 PD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좀 더 이렇게 대학생 분들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어떻게 예능 PD가 되나요? 예능 PD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정말 거기에 대한 답을 할 땐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해주죠. 예능 PD가 되려면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뭐 MBC, 뭐 SBS, KBS, JTBC, TVN 이런 프로그램에 그 모든 그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들을 통해서 예능 PD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사실 예능이란 장르를 빼고도 지금 여러분도 당장 PD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PD라는 게 프로듀서잖아요. 뭐든지 만들어내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도 PD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쉬운 저희 플랫폼이 있죠. 유튜브. 유튜브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안녕하세요. 뭐 저는 누구입니다. 뭐 제가 오늘부터 뭘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찍어서 올리는 순간 여러분도 P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사실 PD라는 게 굉장히 멀고 내가 뭔가 대단한 걸 만들고 어떤 공식적인 어떤 게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사실 몇 년 사이에 저는 그 모든 건 다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PD라고 지금 제가 예능 PD라고 했지만 5살짜리도 PD가 될 수가 있고 저는 누구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PD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10대라는 걸 알고 저의 10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눈높이에 한번 가려고. 그러면 저는 그때 PD가 되고 싶었나? 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그때는 PD라는 직업 자체를 몰랐어요. 이런 직업이 있나? 그때는 저 이제 제 나이를 밝히기는 좀 힘들고요. 여기는 비밀이고. 그때는 사실 PD라는 존재도 잘 몰랐고, 저는 그냥 텔레비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TV 중독 같은 것처럼 하루 종일 TV 보고, 근데 예전은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뭐 넷플릭스도 없었고, 그 수많은 플랫폼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오로지 본방 그 시간에 하는 TV만 볼 수가 있었어요. 다시 보기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봐야 된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런닝맨이 한다. 런닝맨 시간을 무조건 본방을 안 보면 그날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방송국에서 재방송을 해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꼭 본방을 봐야겠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때 시청률들은 거의 지금 생각하면 40, 50,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 프로그램을 보고 그런 시대였죠. 어떻게 생각하면 PD로서 굉장히 행복한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어떤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볼 수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그 플랫폼이 워낙 적었으니까요. 요즘 친구들 많이 쓰는 말이고, 뭐 저도 많이 쓰는 말이지만 성덕이란 말 많이 쓰죠. 저는 대표적인 성덕입니다. 저는 엄청나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을 좋아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서태지만 좋아하고 어떤 특정 멤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태지와 아이들은 그룹 자체를 워낙 좋아했고 소위 지금 말하면 그런 덕질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음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앨범이 나왔죠. 그 테이프와 CD가 나왔고, 테이프와 CD를 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또 옛날 사람 같지만 옛날 사람 맞습니다. 어쨌든 20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 레코드 가게에 가서 내가 이걸 사겠다. 그러고 예약을 해서 예약 날짜에 줄을 서서 무슨 맛집 들어가듯이 줄을 서서 정말 소중한 그 앨범이 나오면, 지금은 뭐 음원 공개 바로 뭐 멜론이나 이런 데서 바로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없죠. 그때는 그 또 CD와 테이프를 가지고 집에 소중히 들고 와서 정말 그걸 하나하나 개봉해서 그 처음 들었었을 때의 그 떨림, 그 순간들, 그게 진짜 이제 저의 이제 10대를 거의, 지금 생각하면 제 10대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을 빼고 말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늘 꿈꿨던 건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저처럼 이렇게 덕질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는 막연히 그래, 내가 크면 나도 꼭 서태지와 아이들이랑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 무슨 일인지는 몰랐어. 지금은 사실은 뭐 YG, SM 뭐 이런 식으로 소속사가 워낙 크니까 뭐 나는 YG에 들어가서 뭘 해야지. 근데 그때는 근데 소속사가 유명하다기보다는 다들 그냥 그 가수 자체가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나는 맨날 이렇게 자기 전에도 꿈꾸고 뭐 나는 커서 꼭 서태지와 아이들과 일을 하고 내가 근데 그건 알았어요. 그 무대를, 연출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쓰지 않지만 내가 그 무대를 만들고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걸 하는 게 PD인 줄은 몰랐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그러고 제가 진짜 PD가 돼서 서태지와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을 해체를 했었고요. 해체를 해서 이제 서태지 씨는 이제 그 독립적으로 하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양현석, 지금은 이제 YG 이제 양현석 회장님이시죠. 회장님은 이제 YG라는 이제 회사를 만드시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저는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K-팝 스타라는 전 프로그램 원을 했던 PD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SM, YG, JYP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YG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꿈꿨던 그 양형석 님을 또 이렇게 함께 일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인터뷰하고, 그리고 제가 YG 담당이니까 이제 거기 담당해서 계속 거기에 촬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서태지 씨는 이 인기가요라는 프로그램에 또 저희가 그 PD였어요. 그 인기가요를 할 때 서태지 씨가 모아이라는 그 곡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제 또 인기가요 활동을 하셨고, 심지어 가요대전에도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거를 또 촬영하고 하는 게 또 제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 10대잖아요. 마치 우리가 다들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저도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다가, 돌아보니 제가 그때 꿈꿨던 10대에 내가 막연히 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10대인 여러분도 지금 너무 막연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0대 때 무엇을 PD라는 어떤 직업을 구체적으로는 몰랐잖아요. 몰라도 결국 돌아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나이가 한 20대, 그리고 20대 때 서태지 씨를 만났고 30대에 양현석 씨를 만났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나이에서 그 몇 분 더, 그러니까 한 10년이 지나고 나면 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지금 제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대 때 이렇게 꿈꿨던, 뭐 20대, 30대에 나는 이렇게 지금 이게 제 현재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10년 후에 나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저는 되게 궁금해요. 아, 그리고 예능 PD는 늘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능 PD는 늘, 어, 다른 사람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걸 알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저는 또 이거를 여러분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 자료는 안 남지만 여러분이 말한 거를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저도 잊고 있었어요. 저도 잊고 있다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는 게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10대다 보니까 내가 10대 때 어떤 생각하고 뭘 하고 싶었지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내가 생각했던 게 어쨌든 만나고 싶었던 사람도 만났고 같이 일을 하고 PD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몰랐지만 나는 PD가 되었고, PD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직업으로 알게 된 거는 저도 대학교 와서예요. 아, 이런 게 직업으로 있구나. 이걸 준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뭐 중학교 때도 몰랐고 고등학교 때도 몰랐고 그 대학교 때부터 알고 준비해서 제 PD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오늘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 예능 PD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저는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예능 PD를 하려면 또는 예능 PD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만 고르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능 PD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점을 하나만 꼽으려면 저는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심. 그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실 예능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도 이제 예능 프로그램 보시는 분도 있고 아까 뭐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예능이라는 이 장르가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 예능이다라는 어떤 그걸로 했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능이라는 어떤 그거를 뭐 설명하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요즘에 다른 플랫폼들도 보면 뭐 우리는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다들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리얼리티 프로그램,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또는 뭐 게임 쇼, 그냥 뭐 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더 세분화된 장르로 있지 예능이라는 이런 카테고리로 이렇게 넓게 해놓은 거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나 뭐 좀 아시아 국가들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는 그 카테고리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근데 저희가 보면 알겠지만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를 그 만든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요즘 지금 이제 그좀 유행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 있잖아요. 요즘은 확실히 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많은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 그 연애라는 프로그램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를 그 연애 리얼리티에서 수많은 소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소재가 굉장히 미세하게, 뭐, 체인, 뭐, 그 환승을 하는 그런 그거부터, 솔로에서부터 굉장히, 또는 첫사랑에서부터 굉장히 이제 그 소재가 미세하게만 들어갈 뿐 결국 넓은 의미에서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 딱 두고 나서 우리 그 회사에서 SBS 플러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나는 솔로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그 특정한 어떤 공간 안에서 그 솔로 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면 서로에 대한 관심과 물론 그 관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을 때 굉장한 그런 그 엇갈림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 건데 음. 그래서 그 예능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SBS 프로그램의 뭐 미우새 같은 경우에도 미우새는 뭐 저는
유효서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그 관심을 다루고 있잖아요. 엄마가 아들, 딸에 대한 걱정과 이야기들이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처럼 10대의 부모님이 아니라 진짜 40대가 되어도 30대 후반이 되어도 부모의 마음은 똑같고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관심,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다는 굉장히 보편적인 진리들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다 보면 예능 프로그램 안에 정말 사람에 대한 관심이랑 세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이것들에 있어서 요 근래 저는 그 가장 여러분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생각이랑 여러분이 앞으로 뭔가 하고 싶은 일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밝혔듯이 10대에 있을 때 저한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즘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쓰셨죠? 저 아까 지금 제가 인플루언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사실 조금 이게 약간 10대와 좀 다르구나 생각했던 게 제가 또 이 질문을 20대 친구들한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20대 친구들이 했었을 때는 정말 의외로 인플루언서 분들 또는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근데 10대 분들 이제 여기 여러분 중에서 이제 쓰신 분들 중에서 이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하나 되게 궁금했어요. 혹시 그 그 유튜버 분들 중에서 이 사람은 요즘에 좀 되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뭐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을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제가 도티님이랑 같이 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몰라서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공중파, 이제 이런 지상파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지상파 프로그램에선 처음으로 도티님을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제가 하나 에피소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도티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도티님이 자기한테 전화한 거 맞냐고 처음이라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막 이런 프로그램 있었지만 다른 데는 잘 자기가 나갈 생각이 없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제가 했던 프로그램이 지상파 프로그램인데 그 형식 자체가 이제 유튜브 브이로그나 이런 거 만드는 프로그램 형식이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결국 그 도티님이 그때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주셔가지고 근데 정말 저는 도티님 만나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말씀 잘하시고, 원래 잘하시는지를 알았는데, 사실 다른 분야에 이렇게 오시면 굉장히 떠시기도 하고, 환경이 바뀌면 굉장히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도티님은, 역시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티님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물론 제가 예능 PD라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쓰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들, 자기한테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알게 모르게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런 게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확실히 제가 그 순간순간에, 이 사람이 대단하다? 이 사람이 요즘에 굉장히, 뭐가 있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좋은 점 같은 걸 발견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영향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장점이나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뭘 내가 그것까지 해서 거창하게 그러진 않은데라고 하지만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하고 이게 왜 좋고 어떤 면이 좋고 하는 거를 계속 끊임없이 발견해서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채는 게 되게 저는 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저희 PD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뭐 캐스팅할 때 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캐스팅을 하셨나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도티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티님도 제가 사실은 원래 예능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보고 그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도티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거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연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계속 지속적인 그런 관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근데 그게 비단 PD의 일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친구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선생님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지나가다가 저 맨날 노숙자 같은 아저씨한테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계속 저 자리에 있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아까 친구의 뭐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 얘기했을 때도 제가 부정적일 때는 어떻게 발견하나요?라고 물어봤지만, 내가 왜 저 친구가 말하는 데는 불편하지? 또는 저 친구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지? 라고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제가 아까 세상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 모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꼭 그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이거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할 일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것도 사람들이 뭐 이런 걸 물어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질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서 생각하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10대 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 그거는 10대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희가 어, 하루하루 다 생활하는 거 다 비슷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학교에 가고 학교 가서 수업하고 하교하고 밥 먹고 씻고 공부 좀 하고 뭐 하고 또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하루 되고 PD인 저도 뭐 대단할 거야 뭐 특별할 거야 유재석 만납니다 차은호 만납니다 다 만나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친구 만나듯이 저희도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게 제 일이고 그게 뭐 처음에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또 일이 됐었을 때는 또 저한테는 그냥 또 일상적인 하루인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사실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러죠.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자기들의 일상에 다들 쳇바퀴라는 말을 쓰고 싶진 않지만 굉장히 똑같은 게 반복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질문도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지를 의식적으로 또 생각하는 것도 이런 또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질문들이라는 제가 이 워딩을 한 게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하는 게 잘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스스로에게 나는 요즘 뭐 좋아하지? 야, 나는 무슨 생각하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맨날 맨날 하시나요, 혹시? 맨날 맨날 하시는데 제가 이런 걸 물어보나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PD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할 시간이 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잘 해야만 확실히 뭔가 변화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적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나 자신으로도 내가 또 다른,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이런 상태에 있네,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아까 그 천봉님 말한 것처럼,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면 뭐부터 변화해보지? 내가 오늘
기사님한테 인사해야겠다. 그게 사실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니에요. 되게 작은 것부터 사실은 조금씩 하나씩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그걸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우리를 안다. 저는 예능 PD다 보니까 이걸 계속 예능 프로그램과 이거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혼자 나오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뭐 독백 뭐 이런 프로그램 없어요. 혼자 나와서 무슨 1인으로 하는 게 뭐 유튜버에는 많죠. 뭐 브이로그라는 이름으로. 근데 브이로그도 개인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그냥 보면 자기가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뭐 강아지를 키우고 뭐 자신의 하루들을 보여주지만 어쨌든 그 하루도 어디 고립되어 있는 하루가 아니잖아요. 사회 속에서 자기가 생활을 하고 어떤 것들을 뭐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예능 프로그램도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서로를 알아가고 그 서로에 대한 관심과 뭐 거기에 티키타카가 꼭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린 게 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극복 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예전에 저희 PD 전형 그 SBS PD를 뽑을 때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 PD를 하면 시험을 치거든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스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PD를 뽑을 때 이 질문을 넣었냐면 그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고 특히 저희 같은 이런 PD들, 예능 PD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매주 같은 시간에 방송을 해요. 매주 같은 시간에 방송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일주일에 하나씩 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시간대에. 그러면 그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마감이 계속 매번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매번 있을 때 굉장히 평화롭게 흘러갈까요? 아니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맞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일이 일어났네? 어쩌지 하고 그냥 놔둘까요? 어떻게든 해결을 할까요? 어떻게든 극복을 할까요? 어떻게든 극복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 근데 그게 비단 PD뿐만 아니라 저는 사람이 살면서 그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극복하는 방법들과 그 극복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PD를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들 중에 다 뽑힐 수는 없으니까 몇 명만 뽑는다면 이걸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면을 보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줬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잘 극복한 어떤 스토리와 그걸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질문했었던 그게 있었죠.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의 사실 포맷은 여러분 알겠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사건들을 쭉 얘기하는 건데 뭐 지금 이렇게 그 오프라인이었으면 굉장히 이거를 정말로 인터랙티브하게 하면 훨씬 더 재밌었겠지만 이게 온라인 강의라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이 된다면 이게 또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러고 그것도 연예인 또는 유명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싶었어요. 그 옆에 나의 욕망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저는 누가 되고 싶나라는 질문 안에
숨겨진 어떤 거는 그 안에 자기도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욕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되게 아까 돈 얘기도 하셨지만 돈이 되게 많고 싶다 그러면 나는 어쨌든 내 마음 안에 돈에 대한 욕망이 좀 있고 굉장히 예를 들어서 명예가 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안에 명예라는 카테고리의 욕망이 나 안에 분명히 있다. 또는 아까 지금 예영님 할 때 나 자신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건 욕망보다는 어쨌든 아까 제가 이유를 설명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에게 실수하고 싶지 않고 누구한테 비난받고 싶지도 않고 어떤 이런 카테고리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걸 물어봤었고 이게 사실 더 상황이 되면 여기에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 왜 내가 이 생각을 했을까? 나는 왜 이게 불편할까? 나는 왜 이게 되고 싶을까? 나는 왜 이걸 더 하고 싶을까를 막 파고 들어가면 또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으면 그게 서로 질문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사실 이게 그렇게 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제 하신 그런 답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게 되고 싶지? 또는 그러고 나면 그러면 나는 왜 이 생각을 하게 됐지?를 한 번쯤 쭉 한번 생각해 보면 꼬리를 물어서 스스로에게 한번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표현하는 자막. 아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여러분에 대한 이런 생각과 나에 대한 욕망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막이 뭔지는 다 아시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이제? 여러분. 이제 거의 저는 이제 10대면 이제 자막이 어떤 걸 하고 그런 건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 하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능 프로그램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드라마는 자막이 거의 안 나오죠? 교양 프로그램도 자막이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인터뷰나 이런 유의 이제 자막들이 많고 사실 자막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진짜 예능 프로그램이 자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막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막 때문에 사실 재미없는 것도 재미있어지기도 하는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게 예능의 자막들이에요. 예능의 이거는 그냥 시스템적인 건데 이 예능의 자막들은 거의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예능 PD들이 직접 다 쓰고 있고요. 이 자막을 그러면 몇 시간 안에 쓰나요? 거의 자막 쓰는데 거의 하루 더 이상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편집을 하면서 자막을 당연히 염두하면서 편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지금 제가 내 얼굴에 자막 한 스푼이라고 적어 놓은 게 예를 들어서 클로즈업 되면 외에 많은 편집 점 중에 내가 클로즈업을 한 이유는 거기에 이제 자막을 내 감정 자막 같은 거를 쓰기 위해서 이제 편집을 다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편집을 다 해놓고 이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커트들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막의 흐름에 안 맞으면 편집적으로는 재미있는데 자막으로 잘 안 이어질 때는 확실히 편집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또 깨닫고 또 편집을 바꾸기도 하고요. 자막을 바꾸는 경우보다 편집을 바꾸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게 자막을 쓰다 보면 이제 PD 스스로 느끼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원샷에 지금 이 안에 여러분이 자막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자막을 넣을 건지 한번 많이는 생각하지 말고 한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내 자막을 넣는다. 여러분 생각할 동안 나도 내 자막 넣어볼게요. 나는 여기에 내 자막에 저기 머리 위에는 불안불안 마음속 이 괄호로 해서 밑에는 아이들이 이게 재미있을까? 그래서 위에는 불안불안 이 괄호 안에는 제 마음속 자막 아이들이 이게 재미있게 잘 듣고 있을까? 저는 재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막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순간순간.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자막들의 이런 걸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자막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상황을 정리하는 자막, 감정을 말하는 자막, 마음속 자막, 그리고 여러분 잘 보셨지만 갑자기 깨달았을 때는 느낌표 하나만 띡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모를 때는 물음표 띵띵띵띵띵 막 뜨기도 하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놀랐을 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충격받았는데 굉장히 충격받은 것처럼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충격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쵸? 굉장히 큰 고딕 자막으로. 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게 되면 실제로 어떤 그런 자막을 가지고 위에 이렇게 얹어보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취향을 쌓으면 감각이 된다라는 이 말이 아까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 드린 거에서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사실 취향이란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10대부터 20대까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취향이라고 한다면 취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향이 있어야지 감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감각적인 사람이 저는 PD니까 PD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감각이라는 게 패션 감각일 수도 있고, 또는 요즘에 많은 것들을 어떤 거를 잘 발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굉장히 소소하다는 말 저도 쓰게 되네요, 덕진님. 그 소소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취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 얘기를 저는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취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취향이란 단어 자체가 너무 좀 고상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만큼 나타내는 어떤 단어가 잘 없어서 제가 취향이란 말을 썼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부터 이제 잘 이렇게 자라가고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의 취향이 뭔지, 그러니까 취향이란 말 전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그게 취향이 될 때까지, 그 취향이 돼서 여러분이 감각적인 사람이 될 때까지 잘 이렇게 여러분의 취향을 이렇게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취향을 그러면 어떻게 좋은 취향을 가질 수 있나요? 했을 때는 물론 도돌이표 같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가지만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관찰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다들 보면 내 감정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지? 나는 어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막 정신승리 얘기도 했잖아요. 그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정신승리 하지 말고 나를 잘 관찰하고 할 때 가장 필요한 어떤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게 또 용기이더라고요. 용기. 근데 왜 이게 용기라는 거창한 단어를 썼냐면 사실 자기 스스로 관찰해서 자기 스스로 알 때 되게 뭐랄까 편집하고 싶지 않나요? 되게 미화하고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까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를 마주 본다 그러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는 내가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내가 어느 위치 정도에 와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용기라는 거는 내가 그걸 마주하는 자기 객관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기보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라서 안 쓰고 싶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거는 남이 해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친구도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친구는 내가 아니니까 친구가 평가하는 나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걔가 그냥 걔 눈으로 바라보는 나일 뿐이지. 가장 나를 잘 알고 가장 나를 자신을 아는 거는 부모님도 아니고 그냥 나잖아요, 나. 근데
저도 10대인 시절이 있었고, 제가 여러분 때문에 제 10대를 돌아봤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걸 되게 못했더라고요. 용기가 없었고, 확실히.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어른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여러분이 뭐 유튜브도 있고 많은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고 해주는 데가 많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10대 때 못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런 어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보니까 부모님 얘기가 꽤 많더라고요.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강의 내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랑 부모님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는 나를 낳아주고 이런 건 있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 미성년자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부모님의 일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딴 거 다 떠나서 어른이고 아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라는 또 다른 부모님도 부모님의 한 인간으로서의 그냥 그런 거고 나는 또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어요. 나는 나 자신. 아까 여러분 꼬꼬무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결국 보면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음. 그래서 이게 뭐 주제랑 뭐 제가 PD인 주제랑 부모님과 싸우는데 내가 역할 못하는 뭐 이게 맞는 이런 주제가 아니란 걸 알지만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10대 때 그걸로 고민을 해봐서 내가 괜히 내가 이런 거를 부모님한테 안 그래서 내가 뭐 부모님이 이러시나? 뭐 부모님이 사이가 그러시나? 뭐 이런데 그게 돌아봐서 제가 지금 40대거든요. 40대인 제가 봐도 그게 아이가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이 질문 속에 그게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